2025학년도에 순신여중에 오게 되어서 연구기획이랑 평가기를 맡은 박홍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피곤하실 텐데 3월에 바쁘셔갖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음악실 빌려주신 김효진 선생님과 또 발표자를 준비하는 도움 주신 연구부장님과 교감선생님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랑 평가에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딱딱한 내용밖에 없어서 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배 교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일단 뒤에 100%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자리에 계셨던 교감 선생님과 그 다음에 최유진 선생님, 권호범 선생님, 함지우 선생님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혹시 순신여자중학교 로고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네. 왼쪽 김민수님. 아래 왼쪽. 녹색. 녹색. 아닙니다. 남학교 건데 혹시 아시는 분? 표정이 다르구나. 정답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몰랐는데 우연히 찾아보다가 여기 색깔로 다 있더라고요. 초록색은 순심재단에서 전체 공통 색깔이고 이 보라색이 창조, 신성, 고기, 예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확인사항과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선생님들을 괴롭힐 평가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오늘 한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메신저로 드릴 거고요. 뒤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 예시를 하나하나 다 들을 테니까 지금은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평가계 연수할 때 PPT 양이 100장이 넘었는데 제가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필수적으로만 말할까 하다가 26장으로 줄였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는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학기 말 배점 기준이 40%고요. 2개 영역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논술력 평가 같은 경우는 20% 이상 반영하셔야 되는데 서논술력 평가를 지필평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수행평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세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새로 보완된 점인데요. 선생님들 특히 수행평가로 서논술형을 치시는 분도 좀 계시죠. 수행평가로. 채점 기준표를 작년까지는 전부 다 싹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평가 계획서에만 제대로 양식대로만 쓰면 따로 채점 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실 저를 제일 괴롭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년도에는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는데 올해는 전 학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 고등학교는 1학년만 쓰면 되고요. 중학교는 전 학년이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들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 다음 작년부터 기출문제를 학생들한테 공개했죠. 근데 올해는 정답까지 포함하셔갖고 학생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연구부장님과 교감선생님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요즘은 이렇게 범위는 전년도 거고요. 공개 기간은 일주일 전에 시작하고 장소를 보시면 교과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수업 중 교실에서만 기출문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단 적혀 있는 거 애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무조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혹 교실에다가 문제를 붙이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드시 회수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년도 기출문제가 돌아다니면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행평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수업 중 실시하셔야 해요. 수업 중.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연한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빨간색을 보시면 기본 점수가 다 있죠. 수행평가별로 영역별로 만점에 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행평가에 만점이 20점인데 20점의 40%는 8점입니다. 8점 위로 주시면 안 됩니다. 대신 그 밑으로는 주시면 됩니다. 1점부터 8점 사이로 계속.
요거는 많이 보셨던 거. 성취도 5단계고요. 단 체육, 음악, 미술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음악, 미술 빼고는 전부 다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번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서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건데 여중에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 저희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정보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의 평가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1, 2, 3학년 모두가 창체 영역이 자동 봉지 4개였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만 3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대신 2, 3학년은 똑같이 4개 영역입니다. 2, 3학년은 2015, 1학년만 2022. 그러면 당연히 저희 나중에 봉사활동 실전 협력할 때 차이가 있겠죠. 요거는 나이스에서 아직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나이스 작업이 완료된 후 제가 이 학생부 기재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조사로 인한 결시의 변경점이 하나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적혀 있죠. 올해는 3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책자에 다 있으니까 책자 PDF 파일로 다 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에 미응시하거나 아니면 기말 치고 중간을 미응시한 경우는 인정점 산출이 비교적 괜찮은데 둘 다 미응시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 관리 교육 나와 있는데 여중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생리통이라는 게 조금 헷갈린다고 합니다. 연구부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생리통은 무조건 기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결은 해당 교과 학년 평균의 80%입니다. 80%. 자, 요거는 제가 듣기로는 여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남중에서는 감사 때 여러 걸렸습니다. 그 문안정보표에 보통 3점, 4점, 5점으로 배정하는데 3점을 어려움을 체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에 다 걸렸어요. 가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오신 분 한 3명 계셔갖고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부터는 제가 평가하기가 처음이라서 매뉴얼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 FM대로 매뉴얼대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제하실 때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참고서 문제를 일부 변경해서, 근데 솔직히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연수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 연수는. 세 번째, 정답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시험이라든지 중복 정답 이런 거 없도록 무조건 2번, 3번, 4번, 5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원하지 다 제출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따로 암시하는 시험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충북, 서울, 경기에서 모두 학생이 민원 넣어서 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답을 암시한 수업을 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순심 애들은 다 순수하기 때문에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시간에 수업 배운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를 좀 지양해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교육청에서 줬던 보안관리 점검표인데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3가지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자료의 비밀번호를 설정.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 잘할 거라고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출제 파일을 USB에 넣고 갖고 다니는가. 근데 솔직히 USB도 기계예요. 얘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가끔씩 안 먹혀서 출제 파일 날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50명이 그 평가 듣는 방에서 질문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장 학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교육부의 매뉴얼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알아서 하시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단 혹시나 컴퓨터에 저장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선생님 책임이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는 올해부터 제 USB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 저는 매뉴얼대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다들 시험 OMR 카드 교체하시면 찢어서 버리시죠. 거의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저도 애들 그 OMR 카드 교체하면 찢어서 교탁 밑에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수능처럼 교체된 카드는 X해서 그대로 교무실에 가져와서 수량 확인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꽤 할만하기 때문에 요즘은 올해부터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교무실에 와서 가져와서 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50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것 때문에 제가 굳이 불렀습니다. 바쁘신 몸을 다 이렇게 불렀는데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는 제가 양식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거 볼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고요. 2, 3학년 가르치신 분들은 2015임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서 필요한 거. 자, 2025 기준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예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2022 2022 1학년 자유학기제 예시입니다. 자유학기제 선생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가 없죠. 그래서 100% 수행평가로만 해야 되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반드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선택이랑 진로 탐색 활동은 따로 2025학년도 자유학기 운영 계획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봤던 표인데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이상 하셔야 됩니다. 40% 이상. 그 다음에 선원술령 20%인데 지금 여기 예시에는 선원술령을 지필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10%, 10%, 20%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가 영역 2번 보시면 참 이것도 보통 수행평가에다가 보고서 쓰기, 글쓰기, 포트폴리오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런 식으로 소중한 사람과 사물을 묘사하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학생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예시처럼 행복에 대한 연속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지 말고 이것도 권장사항입니다. 금지가 권장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개 방법 선택형, 논술형, 구술형 여기 있는데 저기에다 간혹 작년 파일 보니까 개별평가라고 넣으신 분인데 개별평가란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쓰셔야 되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양식 다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저기 수행평가 영역별로 만점 보이시죠? 여기 하나 4번 보면은 하나는 5%, 10%, 15%, 20%인데 다 100점 만점을 해놨습니다. 자, 저희 요즘은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만점을 100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영 비율만큼 똑같이 하거나 예를 들어서 반영 비율이 20%면 수행평가 만점도 20점 30%면 수행평가 영역도 30점 또는 100점 이렇게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다른 점수는 절대 안 내십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별로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무조건 나는 30% 이상 초과해야겠다라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좀 이따 보여드릴 세부 영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2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까다로우실 거예요. 차라리 30%를 초과 안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취율과 성취도 부분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5단계입니다. A, B, C, D, E. 자, 1학년 자유학기제는 요 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필평가를 안 치기 때문에 요것만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학기 단위 성취 수준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개념부터 설명해요. 도대체 저걸 왜 만들어야 되냐? 중학교는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중학교 모든 중학교는 성취평가제라는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성취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적혀있는 분할 점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다음. 그럼 학기 단위는 뭐냐? 한 학기에 배우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목표를 이뤘냐를 A, B, C, D, E로 나눈 게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인데 요거를 예시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번 올해 3학년 역사과를 만들었는데 저기 보면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이라 해서 AB별로 성취 수준 특성이 있습니다. 저건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선생님 모두도 다 저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헉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저도 큰일 났습니다. 저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A, B, C, D 만 있게 영역별로 하셔야 되는데 자, 다행히 그래도 2월에 제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2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파일을 메신저로 다 보내드릴 텐데 1학년 학기 단위 성취 수준 팁이라 해서 1학년생들이 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밑에 양식 2개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요 위에 거는 뭔지 아실 건데 요 밑에 게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전부 다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그로 전부 다 나뉘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1학년 선생님들은 오히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그대로 컨트롤 CV 하면 되는데 문제는 2, 3학년 선생님들입니다. 2, 3학년은 왜 문제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1학년의 2022 개정교육과 수학인데 선생님들 이제 새로 보시죠. 여기 보면 성취 기준별로 A, B, C, D, E가 친절하게 과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괜찮냐면 1학년 선생님들은 진도에 해당하는 A만 그대로 컨트롤 C에서 V 붙이면 됩니다. 그대로 진도에 해당하는 만큼. 근데 2, 3학년 선생님들은 마이크가 손 더 안 되죠? 무선 없어요. 있어요. 무선으로 하는 게 안 나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도 어려워 이제. 2, 3학년 선생님들은 2015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성취 기준별로 평가 기준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용해갖고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300명 이상의 평가계 선생님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됐네. 감사합니다. 꺼야지. 꺼야 죄송합니다. 좀 줄여봐요 소리를. 스피커 쪽으로 가면 이게 스피커 때문에 조금만 더 줄여도 괜찮아요. 많이 줄여도 많이 가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제가 앉아서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든 과목이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걸로 어떻게 아까 보여준 여기에다가 이걸 넣을까?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릴 이 예시 파일에 2, 3학년 선생님들은 1번부터 5번, 4번까지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꼼수입니다. 똑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수학을 보여드렸죠. 자, 국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2022 첫 번째 성취 수준. 자, 여기 듣기 말하기부터 A, B, C, D가 되어 있는 게 2022 국어입니다. 그런데 2015 국어를 보면 듣기 말하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의 상중하가 2022의 A, B, C, D, E로 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네? 요거를 보지 마시고 2015, 2, 3학년 분들은 차라리 2022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꼼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진도의 내용과 2015와 2022가 좀 다르신 과목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과목, 역사와 같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사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FM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두 번째 방법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챗 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1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를 많이 해서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챗 GPT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롬 없네요. 챗 GPT 들어갈게요. 지금 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챗 GPT 이 정도는 저 들어갑니다. 챗 GPT 요거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잠시만 해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김성진 선생님 이거 아이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상한 건 너무. 비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모르는데. 댓글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챗GPT를 로그인 하시면 이 침묵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 됐죠? 그럼 보통 챗GPT 무료 버전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프롬프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제가 보내준 요 제목이 챗GPT 버전 완벽 버전인데 일단 여기에 첫 번째 요거는 아까 A, B, C, D 2단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그대로 전체 다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챗GPT 와서 컨트롤 V 엔터. 그럼 얘가 요 학습합니다. 학습해 하면은 얘가 학습합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얘가 학습했어라고 말할 겁니다. 요거는 컴퓨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네, 참고로 구미 위에 있는 저 집에서는 거의 1, 3초 만에 되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요중에서는 챗GPT 사용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혹시나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했다. normal 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보시죠. 이제 요게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다 밑줄 그어놨죠. 밑줄 그어놓은 건 과목별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면 수학과, 국어과면 국어과 쓰고 여기다가 아까 국어과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있죠.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015 교육과정은 제가 뭐라 했죠? 상중하로 되었다 했죠. 여기 진도만큼의 성취 수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내 국어 진도가 1학기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아까 제가 보내드린 여기다가 하나 컨트롤 CV 합니다. 여기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이거를 컨트롤 V해서 그대로 컨트롤 V 합니다. 이거 학습해. 그럼 또 얘가 오케이. 저는 역사과로 바꿨으니까 제가 여기다 말했죠. 완벽하게 학습하라고. 학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까우실 수 있지만 한번 보고 나시면 평가 계획서 작성하실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챗GPT를 거의 안 쓰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 이거 이야기 많이 터지네. 네 요즘 AI가 이렇게 더디면 됐다. 완벽하게 자 학습했어.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게 하라 했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 역사과 학습했죠.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의 가장 완벽한 예시를 여기다 제가 포함시켜놨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얘한테 복사시킵니다. 야 요것도 학습해. 오늘 지금 여기까지 3가지 학습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요 방금 완벽한 네? 내용은 네?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온 거 밑줄 끄는 것만 바꾸시면 되고 다른 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 세 번째에 완벽한 예시문. 이거요? 네. 그러니까 밑줄 없는 거는 그대로 저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샘플 예문이요. 네, 이건 샘플이에요. 이건 모든 그러니까 과목에 동일해요. 네. 챗GPT한테 야 이렇게 쓰란 말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들 수행평가하기 전에 전년도 거 보여주듯이 네네네.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과목이 다 해당되는 거라. 네, 전과목이 다 되는 저걸 전과목. 해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밑줄 친 것만 선생님이 수정하셔요. 밑줄 친 거. 네, 얘도 좀 사람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했나 이랬나?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갑자기 네 학기 단위 성취를 매끄럽게 작성해 줄 수 있어. 준비됐어. 이제 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줄 친 게 뭐죠? 여기 밑줄 쳤죠. 여기랑 여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목별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번째 제가 위에 쓴 거 마저 쓰고 거짓말하지 마라. 교육 전문가 입장에 써라. 글을 매끄럽게 써라. 얘가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주문하면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무작정 주문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대로 C 그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V 엔터 치면 자 알겠어. 좋아. 구성이 이런 식으로 A, B, C, D, E에 해당하는 학기 단위 성취 와. 수준을 만들어 줍니다. 요거 2개가 나오는 이유는 2개 응답 중에 뭐가 마음에 드니? 라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저는 지금 첫 번째 음악이랍니다. 요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학기 단위 성취 수준 A부터 B, C, D, E까지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지면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보내준 양식에다 그대로 쓰면 끝입니다. 와. 네. 일단은 챗GPT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훨씬 편하고 다른 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이렇게 A는 A대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최종 파일본을 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최종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 역사기 때문에 역사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괴롭혔던 새로운 양식이죠. 다행히 교수학습 평가 방법표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습 요소에다가 빨간색으로 범주제별 학습 있죠. 요거는 다행히 학생부 선생님들과 도와주셔갖고 제가 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학년별로 교과별로 해당되는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자 내려주시면 이건 작년과 그대로예요. 작년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쓴 예시대로 그대로 하시되
평가의 목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별로 다 다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따른 1학년 선생님들은 2022를 따르시면 되고 2, 3학년 선생님들은 저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목적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파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 3학년 분들은 201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 방향과 방침은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예시 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여중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작년 파일 그대로 컨트롤 C, V 해야지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내는 양식과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거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했을 때 무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선원 훈련 평가 반영 비율 괄호하고 사고를 글로 측정한 요소 비율이라고 추가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원 훈련을 20%를 수행 평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원 훈련을 지필 평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위에 있는 운영계획서의 날짜에 맞게 넣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 저는 여기 이거 선원 수령 평가를 4월에 친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위에도 4월에 여기 이렇게 선원 수령 평가 연계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수령 평가는 5월에 친다 했죠. 그러면 5월에 넣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취와 성취도 이것도 음악, 체육,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고 음악, 체육, 미술은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쓰시면 됩니다. 학기 단위 성취수는 넘어가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은 자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영역별 세부 기준이라는 표가 양식으로 나갈 건데 요 표도 제가 교육청에서 주는 양식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선생님들 헷갈리시면 제 거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위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건 기본 점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행 수준, 채점 기준의 기본 점수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논술력 만점 20점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10%만 줬습니다. 4점. 대신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지 않거나 수행평가를 거부해서 제가 0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0점 줘도 괜찮습니다. 단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위에 써놓은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성위를 열어갖고 무조건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채점 기준표 말씀드렸죠. 요게 서논술형인데 요렇게만 작성하시면 나중에 채점 기준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단 선생님마다 평가 계획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선흥술형 평가는 좀 다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평가 계획서에 적어놓은 그대로 출제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바꾸신 경우에는 무조건 채점 기준표를 시험 실시 전에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만드실 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정보 공시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요게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처럼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했죠. 자, 밑에 있는 거 이거는 그대로 양식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죠.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수행평가의 수행평가 세부 기준표입니다. 자, 근데 아까랑 2, 3학년이랑 다른 게 뭐죠? 여기 2, 3학년 같은 경우는 성취 수준이 아니라 평가 기준 해놓고 여기 보시면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 기준 상중하가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취 수준과 A, B, C, D, E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취기를 2개면 A 2개, B 2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수행 수준 여기 보세요. 여기 수행 수준 보면 뭐가 다르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00점이라는 게 있죠. 점수가. 그런데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없죠. 보시면 영역별로 A, B, C, D, E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점수화 시키지 말고 수행 수준에 A, B, C, D 총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A, B, C, D, E를 5개 다 적어야 되냐? 영역별로 이거 다 적으면 많지 않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가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가 편하신 분들은 5개 하시고 나는 A, B 묶고 싶다. 묶고 C, D, E만 따라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4개 하시고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A, B 묶고 C, D 묶고 E 3단계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시표에 영역표 보면 메뉴에 A, B, C, D가 되어 있고 하나는 A, B, C, D로 묶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A, B만 묶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3수준, 4수준, 5수준은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A, B, C, D, E로 나눠도 되고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3수준으로 묶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용만 다 들어가면요. 그런데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과정은 어디서 보냐? 참고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메신저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하나는 국가교육정보센터, 하나는 에드네티클리, 하나는 학생평가지원포털 학교알림인데 가장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건 에드네티클리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여기에 학습자료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교육과정을 클릭하면 왼쪽에 성취 수준 평가 기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 위에 2022면 이런 식으로 교과별로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보시면 여기 다 고등학교고 중학교 진로와 직업, 환경부터 시작해서 한문, 보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는 요거 클릭해서 해당되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연수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큰일 났다, 귀찮다 해서 막 지쳐 있는데 마지막에 장학사분이 이 명언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는 돋보기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실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등대가 되어서 학생들의 길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저게 와닿아서 평가학에서 쓰실 때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처음에 작성하시고 나중에 편하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조금 집중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점 있으면 저 교무실에 항상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